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죠. 앞으로 세금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 부을 거니까 집을 다 팔아라 다주택자들은.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관련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 트위터에 지난주 금요일날 올해 돌아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예되고 있던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중과 면제라고 쓰셨는데, 면제가 아니라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세금 폭탄이 다주택자들한테 떨어진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특 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죠.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격적으로 1주택자지만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다. 그것도 투기로 본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특 공제,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조차도 이제 매물을 막는 거다. 이게 장특 공제가 매물을 막는 건가요? 오래 살수록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그러면은 짧게 2년마다 갈아타라는 얘기인가요? 그 한 채는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를 안 한다면 이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에 한 채가 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지방에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서울 집을 노른자 땅이고 서울에 공급도 없고 해서 놔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5월 9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에 플러스 3주택 이상은 30%, 2주택 이상은 20%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요일에 올린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요일날 또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틀 만에 또 글을 올리신 거죠.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리신 글 중에서 이게 제일 놀라웠는데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죠. 앞으로 세금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 부을 거니까 집을 다 팔아라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전세 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니라 이제 계약분에 한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서울 전 지역이 토호제 지역이라서 약정서를 써서 구청 주택과에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한 3주 정도 걸리고, 약정서를 써서 주택과에 들어간 거, 그걸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또 궁금하죠. 작년에 6.27 대책을 보면 대출을 약정서까진 구청에 주택과에 신고된 분이니까 그거까지는 인정해 줬었던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계약이 이게 약정서가 들어간 것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5월 9일 계약조차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계속 방송을 보시면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 말은 결국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선언문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빨리 팔아라, 유통 물량을 많이 내놔라,
이런 이야기죠. 버티거나 증여를 한다 그랬더니 버티는 거에 대해서 일요일날 총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정도로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증여,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하면서 증여는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팔면서 내는 세금, 양도세, 그리고 버티는 세금 뭐예요?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게 보유세가 더 높아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3주택 이상은 82.5%야. 안 팔면 세금 많이 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장의 관심은 이제 5월 9일날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급매물이 쏟아질까? 5월 9일까지는 뭐 나오더라도 5월 9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매물이 잠기겠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 순간 모든 매물이 잠기죠. 1억 차익이 나면 8,200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시중에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꼭 사야 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돈은 좀 넉넉히 있어. 그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양도세 대납해주면 팔게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물건이 많이 쏟아질까 이렇게 했을 때 물건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아니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세입자가 껴있어서 못 파는 거죠. 5월 9일까지 세입자가 만기가 안 되는데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고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걸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만 살 수 있어요. 지금 토지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세입자 임차 종료 일정이 2년이 됐는데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을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들어올 때만 세입자가 나가는 거지 2년이 지났어도 못 팝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규제 지역이 됐어. 그럼 못 팔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4년 만에 양도세 중과 부활설에 집주인들이 버티기 조짐으로 들어간다. 자, 그럼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냐?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경고를 날렸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내년 4월까지 팔아라. 2017년도 8월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지금 팔아라. 아니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들어갈 거야. 보유세 엄청 높일 거야. 거래세 높일 거야. 이러면서 3주택자는 12% 넘게 세금을 내고 보유세도 높이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보시면 2017년도 8위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해인 2018년도 4월 1일 날 제도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 4월 시행 이후 시중에 물건이 다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매수할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 핵심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다주택자 물건들을 다 잠궈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폭등했죠. 벌써 몇 년 전인가요?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2018년도에 부동산 시장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39도까지 올라가고 막 일사병으로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 여름 39도 온도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웠다. 그 이후에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강화를 시켜버려서 조금 잠잠해졌다가 2019년도 여름에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규제로 일관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서울에 한 4만 가구 공급은 있었어요. 하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특히 21년도에 폭등을 하게 된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회사에다가 세금을 많이 물게 해.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자동차를 만들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 가격에 세금을 전가할까요? 당연히 자동차 가격에 세금을 전가하죠. 무제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도 그런데 집은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 특히 서울이라는 땅, 강남이라는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거기서 더 많이 돈을 주는 사람이 집을 가져오는 이런 게임에서 여기서 세금을 높여버린다? 그럼 안 팔고 말죠. 다주택자들이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급이 많이 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을 때나 집을 팔죠. 강남에 살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높으신 분들이 집을 다 판다. 강남에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도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겠죠. 아, 진짜 집값이 하락하나 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채를 지키려고 끝까지 들고서 뭐 직을 관두시는 분들이 벌써 이번
이번 정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토교통부 차관과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분들이 직을 관두고 집을 지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본인 집을 팔까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유세도 높인다니까 1주택자도 은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 100만 원만 나와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신 분들은 1주택도 팔아버리고 전세로 내려앉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한 2배, 4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많이들 후회하고 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또 대통령이 직접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시장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SNS에 글을 4개나 올리셨어요. 지난 금요일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집값이 지금 중하급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주택자 분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똘똘한 놈 한 채로 갈아타셔라. 5월 중과세 유예 연장 이번에는 안 될 거다. 계속 말씀드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거다. 결국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2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권의 잘못은 아니죠. 지난 정권, 지난 서울시장까지 서울시장이 뉴타운 다 중단시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속도 조절로 재개발 재건축 다 막아버린 이 모든 앞선 사람들의 책임인데 이걸 다 지금 공급 부족으로 엄청난 폭등을 겪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공급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처럼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서 금방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신속하게 못하니 수요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그 정책 문정부 때도 같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의 매물 유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단기 거래는 늘었지만 분명히 나오는 물건은 있죠. 은퇴하신 분들 보유세 부담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물건은 나올 텐데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걸로 저는 봅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똑같이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시리즈에서 세금 규제 안 하겠다고 하시더니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이 2가지를 지금 다 안 풀어주고 계속 중과로 만들고 보유세 높일 거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쪽을 다 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9일이 또 토요일이에요. 그럼 5월 8일까지 빨리 하는 게 좋죠. 4월 말까지는 잔금을 할 수 있는 발빠른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능 물량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만 하더라도 9만 4천 건가량 있었는데 12월 달에 5만 8천 건까지 줄어들더니 이번 주에 5만 5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5월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나면 여기서 더 줄어들겠죠. 그럼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은 전세 만기됐거나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도 좀 하려고 부동산에 가면 물건이 아예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집을 보고 예전처럼 다시 2021년도 2006년도 폭등장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26년도 5월 이후에 서울 부동산을 요약을 하면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금매가 조금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5월 9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체감 온도 영하 10도 막 이러고 있는데 빨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 작업을 하셔라. 금매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그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물건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가족 그 조건에 맞는 집 하나 초등학교 가까워야 되고 뭐 전철 역세권 가까워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다 잠깁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온 똘똘한 놈 한 채 우대 정책이에요.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과 2억짜리 집 5채 갖고
갖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오히려 2억짜리 집 5채 갖고 있는 사람 이 4채는 전세를 주면서 전세가를 낮추게 되잖아요. 전세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왜 5채나 갖고 있어? 이렇게 똘똘한 놈 한 채로 갈아타. 이거 다 팔아서 뭐 하겠어요? 다주택자가. 자기 2억짜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을 끌어와서 10억짜리로 갈아타겠죠. 그래서 강남 상승을 자극하고 똘똘한 놈 한 채로 돈을 다 모으는 효과죠. 그리고 전세 물건들 다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이죠. 한 채 있는 사람을 혜택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실수요로 가지고 있고 보유까지 하면 세금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똘똘한 놈 한 채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향에 맞게 이렇게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지방선거 전후 정부의 정책 변화. 이번에도 5월 9일이 원래는 잔금이 맞아요. 근데 6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5월 9일 계약이면 보통 잔금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월 선거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예시켜 준 겁니다. 3개월, 4개월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세금 폭탄하겠다는 거죠. 강력한 수요 억제책 중에 하나인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재정 중에서 468조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돼. 미국 주식도 안 돼. 한국 증시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사전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시중에 돈은 풀 거니까 그 돈으로 집값이나 물가가 다 오르는데 특히 집값은 민심을 자극하니까 집값을 끌어내려서 이 돈을 한국 증시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규제 지역 내 확산.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급지, 하급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11호 대책 나왔을 때 요 정도 강력한 규제 대책이면 3개월 정도 간다. 1월 15일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면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은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노원구 쪽 그리고 관악구 쪽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확산이죠. 끼맞추기 장이라고 하죠. 왜냐? 막차 수요거든요. 이제라도 내가 사야겠다. 어차피 집을 살 거 지금 사자. 그러면서 막차 수요가 땡겨 와서 지금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대출 규제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대출 규제 강력하게 시행될 겁니다. 수요 억제가 기본 정책 방향으로 잡혔고 하반기에 가면 대출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10억 이하짜리 매물들 6억 대출 받고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완전 실수요자. 다 실수요자입니다. 당연하겠죠. 토지니까. 네 번째, 트리거는 1월 공급 대책. 근데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죠. 예를 들면 서울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완화할 분위기는 아니죠. 서울은 35년 만에 역대 최소 공급을 앞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에서 5년은 확정 짓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뭘로 막을지 저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다섯 번째, 전세는 소멸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제 시중에 전세 물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아니면 월세. 지옥의 이지선다로 임차인들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싼 월세. 지금 원룸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150, 200, 2년 뒤, 4년 뒤에는 외국처럼 300, 400의 월세를 감당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과 비슷하게 상반기에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다가 간혹 상승은 있겠지만 그때마다 정책이 나오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매수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올 1, 4분기 1, 2, 3월 안에 매수 작업을 끝내시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지만 내 집 마련을 소쿨TV를 보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